네, 사고가 난 선박에 얼마 전에 탑승했던 경험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네, 이 선생님은 사고 선박에 언제쯤 탑승을 하셨던 건가요? 5월 14일 날 화요일 19시에서부터 2시간을 유람선 투어를 했습니다. 5월 14일에요? 예, 예. 그렇군요. 사고 선박에는 어떻습니까?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은 좀 비치가 돼 있던가요? 예, 저희들이 인솔자하고 현지 가이드를 포함해서 33명이 저희들이 유람선을 탑승했습니다. 유람선에 대한 규모가 60명에서 7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유람선이었는데, 네. 들어가는 입구에는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었는데, 구명조끼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배 안에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승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3명이 탑승하자마자 배를 밖으로 출발시키기 때문에, 네. 자세한 사항은 구명조끼는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야경을 보는 일정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다페스트는 3대 야경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저희들도 똑같이 2시간 투어 유람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시간을 유람을 해서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 저희들 유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1시간이고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2시간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좀 제공이 됐었습니까? 아니, 별도로 제공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되지는 않고 안에서 간단하게 기념품을 팔고, 그 다음에 술하고 음료수를 파는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의 주 역할이 안전에 대한 고지에 대한 의무보다는 간단한 기념품과 술과 네. 음료수를 파는데 주력을 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상황을 담은 영상들을 보면 비가 계속 내리고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탑승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5월 14일 날 화요일 날 저희들 19시경에 탑승했던 비가 현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네. 배가 내리는 과정에서도 배가 별 제지 없이 출항을 했고, 네네. 출항하는 과정에서도 이 별다른 승무원이나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배가 좀 출렁거리거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물결이나 이런 상황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비교적 물결은 되도록 잔잔했습니다. 비는 내리는 과정에 바람은 불었지만은 네. 배가 흔들리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한강을 보면 다리 사이에 특정 교각 사이만 배들이 운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 지금 현장의 영상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게 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예, 예. 그때도 배가 좀 많이 떠 있었습니까, 강에? 예, 지금 영상에서 보는 그림과 같이 저희들이 5월 14일 날 유람선을 탔을 때에도 영상에서 보는 그림과 똑같이 수많은 배들이 움직였는데 무질서하게 움직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와 달리 안전이 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약간 무질서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때도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승무원이 소화기나 구명조끼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지킨을 영어로를 이야기를 해주거나 가이드를 통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탑승하실 때도 한국인 여행자들만 해당 선박을 이용했었습니까? 네, 저희들도 15명에서 25명 정도가 되면 현지 여행사에서 보통 이렇게 한국인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전세를 내서 60명이나 70명의 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배를 보통 전세를 내서 운행을 합니다. 저희들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도 31명의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에서 33명이었는데 네네. 70명 정도의 규모의 배 상선을 탑승할 수 있는 배를 전세를 내서 탔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선박을 탑승하는 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발할 때도 예정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예약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행사라 이래가지고 미리 한국에서 예약을 해서 유람선 5월 14일 날 19시에 2시에 유람선에 사전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네. 이제 탑승하셨던 그 배가 오늘 사고가 난 선박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예. 영상에서 볼 때에는 저희들이 탔던 배와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네. 배의 함수에서 한미까지가 25m에서 30 정도 되었던 추측할 수 있고요. 상하 좌우에 대한 부분들이 6에서 8m 정도의 규모나 네. 내부 선식은 자세하게 보여지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배의 외곽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과 탔던 배가 유사하였습니다. 네네. 이제 이번에 사고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셨었나요, 그때도?
한국에 있는 그 현지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행을 했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는 다시 현지에 있는 로컬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약하신 여행사는 이번에 사고가 난 참 좋은 여행사는 아니었던 거고요. 네,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 역시 구명조끼를 탑승객들이 좀 입고 있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드는데요. 그 예, 부분과 예.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선생님이 타실 때도 구명조끼와 관련한 안내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가이드 포함, 인솔자 포함해서 33명이었는데, 네. 마지막 현지 가이드가 탑승과 동시에 배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네. 예, 배를 출발하는 과정에 구명조끼나 소화기 위치, 안전에 대한 설명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비디오나 영상을 통해서나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였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사고가 좀 크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니까 여러 아쉬움이 듭니다만, 그때라도 좀 구명조끼에 관한 안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입은 상태에서 출항하진 않더라도요. 그런 아쉬움이 두고두고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열흘 전에 해당 유람선에 탑승한 걸로 추정이 되는 이현철 선생님께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